이제 우리는 운현궁의 가장 깊숙한 성역 1호당으로 해야 합니다. 노락당의 화려한 국혼의 기억을 뒤로하고 이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곳 1호당은 흥선대원군과 그의 부인 여흥구대 부인 민씨가 거처하던 안채입니다. 1호당이라는 이름에는 두 노인을 위한 집이라는 소박한 뜻이 담겨 있지만 그 건축 양식은 결코 소박하지 않은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놓인 저 커다란 석조 수조를 보십시오. 가뭄에도 마르지 않게 물을 담아두던 이 수조는 대원군의 예술원이 시작되던 도시입니다. 하인들이 저 맑은 물을 떠다가 사랑방으로 날랐을 것이고 대원군은 그 물로 먹을 갈며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난초의 잎끝에 담아냈을 겁니다. 1호당 내부 구경 건물 구조를 자세히 보면 외부인은 감히 들여다볼 수 없도록 미음자 형태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안주인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원군을 향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철저한 수성의 의지가 엿보이는 설계입니다. 자, 이제 건물을 잇는 신비로운 복도가 아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통로는 노락당과 1호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안채의 꽃을 누빌 수 있게 만든 운현궁만의 독특한 건축 미학입니다. 통로를 빠져나오면 1호당의 비밀 정원인 북쪽 후원이 나타납니다. 담장 너머의 소음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집안의 생명수였던 깊은 우물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물 한 바가지가 권력에 타는 목마름을 조금이나마 식혀주었을까요? 이곳에는 소년 고종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 건물이 지어진 뒤 청년이 된 고종은 아버지와의 권력 다툼으로 이곳을 거의 찾지 않았지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 소식을 기다리던 대원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창덕궁에서 운현궁으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경금문이라는 전용문까지 만들며 효도를 다짐했던 어린 시절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 후원에는 부자간에 끊어진 인연처럼 서늘한 바람만 감돌고 있습니다. 대원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란이죠. 이 후원의 화단은 그가 직접 난초를 가꾸며 선비의 기계를 다듬던 장소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 사이로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사내가 느꼈을 고독과 평온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정치가 칼날 위를 것이라면 일상은 저 차가운 돌틈 사이에서도 피어나는 법입니다. 저 석조 구조물을 보십시오. 바로 조선시대의 천연 냉장고입니다. 겨울 채취한 얼음을 쟁여두거나 찬 우물물을 이용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대원군이 즐기던 시원한 음료와 음식들이 바로 이곳에서 준비되었을 겁니다. 구동 임금이 태어날 때부터였나요? 어린아이가 이 마당에서 놀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네, 맞아요. 고종은 즉위 전까지 이곳에서 평범한 아이처럼 자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년 왕의 놀이터였던 셈이죠. 1호당의 폐쇄적인 미음자 구조는 당시 대원군이 처했던 고독한 정치적 입지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아닌 밖에서 잠글 수 있었던 그 비정한 빗장의 기억이 이 고요한 마당에 서늘하게 남아있죠. 웅장한 목조 건물들 내뱉는 무거운 침묵 사이로 역설적이게도 현대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운현궁 사무처에서 전시 안내방송이 흐르지만 우리의 답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디테일한 장식들, 특히 창호문에 담긴 철학적인 메시지에 집중해 볼 차례입니다. 한옥의 창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니까요. 창호문의 문사를 보십시오. 격자문 하나에도 하늘과 인간, 그리고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천지인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을 여는 이 한문, 그리고 4번 접어 공간을 극대화하는 사분한문까지. 창덕궁에 가면 이 사분한문이 훨씬 더 화려하게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1호당의 문은 그보다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기품이 넘칩니다. 기둥 위를 닫히고 있는 구조인 포를 유심히 보십시오. 이곳은 기둥 위에만 간결하게 처리한 주심포 혹은 입공식 양식을 택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할 창덕궁의 건물들이 기둥 사이사이까지 화려한 장식을 수놓은 다포식의 극치를 보여준다면 1호당은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운 아름다움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조로움 속에서 느껴지는 고고함이야말로 진정한 한옥의 멋이자 대원군이 추구했던 선비의 절제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 더 아름답다는 말이 이 기둥 아래에서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앞마당으로 나와 이 건물의 뼈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인 상량식. 그 속에 대원군은 자신의 가장 절박한 소망을 숨겨두었습니다.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상량문은 보통 종이에 적기 마련이지만 대원군은 특별했습니다. 금빛과 은빛이 도는 화려한 글씨로 이 집에 대한 기도를 남겼죠.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 집과 우리의 권세가 억만 년 동안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강렬한 염원이었습니다. 금빛 소망은 박제가 되었고 주인 없는 집은 이제 관광객들의 발소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지붕 밑에는 금과 은으로 쓴 비밀스러운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원군은 자신의 집이 1000년 넘게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주인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억만 년을 꿈꾸며 금자로 쓴 상량문은 남았으나 그토록 당당했던 권력은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영원을 꿈꾼 집만이 남아 우리에게 권력의 허무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호당의 무거운 정취를 뒤로하고 온현궁에 남겨진 실제 유물들을 마주하러 갈 시간입니다. 대원군이 매일같이 걸었을 이 길을 따라 유물 전시관으로 향합니다. 전시관 안에서 우리는 박제된 역사가 아닌 뜨거웠던 그 시대의 생생한 숨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